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본과장 담당 강의를 맡고 있는 김병진입니다. 이번 영상의 수업 강의는 양평군 서정면 순응리에 관해서 최초 이 감정가는 9억 3천만 원에 등장하여 8월 28일 날 취득 금액인 3억 1억 3억 1,900만 원 정도의 사건에 관해서 주택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이 부동산에 관한 사건 개요, 그리고 본건에 관한 특징, 부동산에 관한 특징,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호재와 미래성, 그리고 본 토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본 건물에 관한 내용, 그리고 본 사건이 입찰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선순위 가처분의 의미, 그리고 가처분의 본건에 관한 성질, 끝으로 본 사건에 관해서 훗날 낙찰자가 경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시 다른 권리를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여부를 여러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학교 고려대학교 미래교원 법원부동산 경매 2학기 등록 마감일은 8월 25일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빌어서 또 학교 말씀드리고 8월 25일까지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서 학교 안암동 학교에서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경매관에서 공부하고 입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보 말씀드렸고 본건에 관해서 이제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화면에 있는 바처럼 서정면 순응리 194외 1필지로 구성이 돼 있고 어, 현재 경매 범위는 건물 부분과 토지가 일괄 매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본건에 관해서 경매 낙찰자, 이른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건물과 이 토지에 관해서 양쪽으로 일괄적으로 양자 매각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된 사안이 됩니다. 먼저 본건에 관해서 큰 틀에서 사건 개요를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총 99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0.30255 정도로 환산한다면은 301.3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현재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고 두 개 동의 부분에 관해서 건물 등기 부분과 미등기 부분이 있는데 본 사건은 우리 민법 제 358조, 100조, 256조를 종합해 볼때 부합물과 종물 이론에 따라서 경매가 미치는 범위가 맞고 다만 텐트 등등 계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동이 가능하고 동권에 관해서 부합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사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언급드리겠지만은 조경시설 같은 경우에도 본건에 관해서 경매가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미친다의 의미는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신 분을 말한 것이 아니고 경매 낙찰자 어느 부분까지 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언급을 드린 겁니다. 경매 낙찰자 소유권 취득 효과로서. 그래서 본건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종 IC에서 남동축으로 만일 그 차 막히는 주말 기준으로 한번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직선 거리가 아닌 실제 거리로 9.9km 정도입니다. 직선 거리는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거리 차가 돌아서 가니까 약 한 19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이제 평일은 시간이 훨씬 단축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인 얼마 전에 개통된 두물머리 IC에서 본 사건은 북측에 있고 차량으로 약 6분 정도 거리가 소요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황순원 소나기 마을에서 직선 거리 아닌 실제 거리 기준으로 3km 거리인 차량 6분 거리에 소지하고 있고 본권의 근거리에는 황순원로 시인의 마을 길이 소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주택이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수명이 이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병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부동산의 그 논문 자료를 볼 때도 부동산에서 앞으로 중요한 그 위치를 볼 때 인구 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무래도 종합병원이 인근에 있음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국민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원도 있지만은 메이저 병원인 아산병원까지는 본 사건이 제가 저녁 이 시간 기준을 저녁 지금 이 시간에 지금 6시 넘었는데요. 이때를 보니까 3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어, 물론 이제 실제 거리는 41km 정도지만은 서울에서 밖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때 서울로 접근할 때는 시간이 32분 정도 소요가 되고 두물머리 IC에서 그리고 화도 IC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할 시 편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떤 분이 경매 사건을 진행했고 경매 사건명은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이고 경매를 당한 쪽은 현재 공동 소유자인 어떤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사건 개요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해서 어,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사건은 지금 8월 28일인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제 다음에 또 다룰 문제지만은 이 물건이 감정평가 금액이 9억 3천에 나오게 된 이유가 토지 부분의 감정이 어떻고 건물 부분의 감정이 또 어떤지 놓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건에 관한 타이틀을 10억으로 지정한 이유는 본 사건의 감정 평가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더 가격이 살짝 위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타이틀 제목을 10억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만일 응찰을 하게 되신다면 8월 28일 날 본 사건은 서종면이기 때문에 본 사건은 관할 법원이 여주 지원이 될 것이고 본건의 담당 경매계는 경매 1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 사건이 응찰 법정을 가신다면은 응찰자는 당연히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든가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예전에 제 영상에 올린 바처럼 만일 근본적으로 입찰 보증금이 이제 매매 성질을 우리 경매는 띄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성질인 보증금을 준비해야 되고 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의 10분의 1로 산정할 수 있지만은 경매 사건에서는 2002년도 7월 1일자 이후부터 민사집행법이라는 신법이 실행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응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가의 10분의 1이므로 현재 8월 28일자 3억 1,900 이 정도 금액의 10분의 1 가격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응찰 보증금은 약 3,2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보증금이 정확하게 안 맞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준비한 것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이하로 준비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별도의 입찰 절차에서 유효와 무효 사유에 대해서 정리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입찰 보증금은 원칙상 현금과 재결합표인 유가 증권이지만은 참고로 언급을 전에 영상에서 드린 바처럼 지급보증 위탁계약, 즉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8월 28일자가 매각기일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큰 틀에서 좀 더 사건 내용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본 사건의 위치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건은 이제 남양주시가 이쪽을 있고 이쪽은 이제 양평이 될 것입니다. 양평이 되는데 북한강변 뷰가 아름다운 북한강변에서 어느 정도 근접거리라 볼 수 있지만은 지명이 문호리가 아니라 순흥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간 동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북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 IC에서 언급드린 바처럼 이렇게 남동측, 그러니까 남측인데 살짝 그 동쪽으로 치우친 그런 위치에 있고 직선거리는 당연히 얼마 안 되겠지만은 차량으로 이동할 때 391번 지방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제가 9.9km라고 언급드린 바 있고 주말로 차가 막힐 때를 기준으로 보니까 19분 정도이기 때문에 평일은 더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통된 서울 외곽순환도로 두물 IC에서 이 거리는
주말 기준으로 6분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훨씬 더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서종 IC를 통한 것보다 두물머리 IC를 통해서 서울로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코페르니스적인 그런 단축이 되고 있는 그런 적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본 사건의 위치와 주요 환경을 본다면은 양평군 서정면 순흥리 동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본권 부근은 전원주택단지 그리고 농경지, 펜션,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그런 위치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 사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진출입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인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필지 중에 하나의 1필지, 한 필지에 관해서는 지금 도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옆에 다른 대지는 현재 토지는 지목이 목장 용지지만은 대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차후 영상에서 언급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 본건을 응찰하신다면은 끝으로 이제 임장 활동하실 때 시세가라든가 시세 가격이라든가 지자체 문의하셔가지고 본 필지에 관해서 차후에 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행위 유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본 물건은 지금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만은 이 도로가 건축법상 인정한 이런 도로로 봐지는데 혹시나 다른 여러 가지 지자체 조례에 어떤 제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끝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 부분은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재 이용 중에 있고 건물 부분은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를 두 단으로 평탄하게 조성하여 현재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 기록에는 이 도로폭이 언급이 안 됐지만은 제가 판단할 땐 4에서 5m 정도로 봐집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및 그 제한 사항을 볼 때 본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기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토지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층으로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이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이 부분도 건물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이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고 급배수 설비, 위생, 개별 보일러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기록상 공부상 공적 장부죠. 공부상 기록에 차이가 없는 걸로 놓고 봐집니다. 그래서 언급 드린 내용을 더 이어가자면은 본 물건은 이제 그 일괄 매각, 경매 범위가 일괄 매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경매 범위를 우리가 논한다면은 현재 이 토지 두 필지와 건물 두 동은 경매 사건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다만 이 건물이 지금 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원칙상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 어떠한 사유로 해서 미등기가 된 것이고 미등기 건물이 어떻게 해서 등기가 된 것인지는 건물편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본 물건에 관해서는 텐트라든가 계집이라든가 그리고 골프 연습장, 창고, 수영장, 트램폴린, 그늘막 등은 이동 및 바로 철거가 가능한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민법 제358조의 경매 범위에서 100조 종물과 256조 부합물을 가를 때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 경매 사건에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훗날 이것은 부동산이 편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명령 집행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점유자는 본권을 이동할 수 있는 명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본권에 관한 사건 개요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2편부터 본격적으로 본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